지금 이거 그냥 그래 뭐 중국 기름 뭐 여러분 지금 중국의 모든 기름들을 다 이렇게 석유 담는 트럭들이 운반을 했다 생각해봐. 그럼 중국 시중에 파는 모든 기름 안에는 그 독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니야. 석유든 그게 뭔 기름이든 간에 중국의 모든 가정과 식당과 길거리 음식이든 뭐든 기름이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중국은 심지어 케이크나 뭐 이런 걸 만들어도 기름이 다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온 중국 국민들이 다 같이 먹는 거야. 이 트럭 기사 자식 와이프도 먹는 거야. 여러분들 이 일이 얼마나 지속됐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중국이 기름을 쓰기 시작한 중국의 이런 기름차가 있었을 때부터 이건 몇십 년입니까 이거. 야 최소 50년 아닙니까? 야 1980년도부터 계산해도 40년이 넘어. 그리고 댓글에 대륙남님도 많이 드셨겠네요. 그래서 내가 이 기사를 보면서 얼마나 족같았는지 진짜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1993년부터 2008년까지 난 얼마나 이걸 처마셨다는 거야. 이 씨발 내가 중국에서 먹은 볶음 요리가 얼만데, 내가 중국에서 먹은 호거가 몇 갠데. 제일 충격적인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제가 중국에서 진짜 좋아하는 요리가 있어요. 슈이주유라는 요리예요. 슈이주유. 민물 생선을 이렇게 딱 손질을 잘 해가지고 살 이렇게 딱 썰어가지고 칼집을 내서 이런 큰 대야에다가 콩나물을 일단 깔아. 콩나물, 배추 이런 거를 딱 깔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생선을 놔요. 생선을. 그리고 기름을 끓여요. 기름을 끓일 때 그 안에 고추도 넣고 소스도 넣고 이런저런 향신료를 넣어가지고 그 기름을 끓이면 그 기름의 향이 어마어마하겠지. 그 기름을 그 위에다가 부어. 그럼 그 기름이 그 뜨거운 것 때문에 물고기가 쫙 있겠지. 그 생선이 진짜 말도 안 되게 존나 맛있어. 겁나 연해요 진짜. 슈이주유 이것도 사천 요리거든요. 보통 이렇게 요리 소개가 끝나면 여러분들 나중에 중국 가서 기회 되면 이 요리 한번 먹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만큼은 그렇게 얘기를 못하겠다. 也就下去看看两个口就行了. 이게 무슨 말이냐. 보통 검사 안 한대. 보통 검사 안 하고 그 밑에 그 기름 나오는 그 출구만 검사한대. 거기만 깨끗하면 된다 이거야. 尾管擦一下, 两个口擦一下, 입구, 그 다음에 꼬리 이 부분만 그냥 닦으면 된대. 小厂不管, 작은 공장들은 별로 검사도 안 한대. 얘没人管啊? 물어봐. 그 탱크 검사하냐고. 탄바拍照片吧, 뭐 사진 찍겠지. 근데 심지어 그 사진을 그 업체에서 찍는 게 아니래. 그냥 트럭 기사들이 오일 탱크에다가 식용유라고 적어놓고 그것만 딱 사진 찍어가지고 보여주면 된대. 나 이거 식용유 모는 차야. 그것만 보여주면 된대. 절대 안으로 들어가서 검사 안 한대. 看都不看, 보지도 않는데. 你就找几张干净照片给他瞅一眼就完事儿了. 그냥 깨끗한 사진 몇 개 보여주면 끝이래. 不管是不是今天照片都行啊. 기자가 또 묻습니다. 오늘 사진이 아니어도 되냐? 맞대. 또 해. 그냥 옛날에 찍어놓은 사진도 된대. 이 기사님이 하는 말이 아직 한 번도 검사 당한 적이 없대요. 그 누구도 안 올라가서 보냐 하니까 저 누가 올라가냐. 안 올라가. 칸에 부파야. 만약에 진짜 본다 하면 안 무섭냐고. 만약에 진짜 검사하면 너 어떨라고 그래. 안 무서워? 하니까 이 파샤. 헐! 얘가 하는 말이 뭔지 알아? 기름 어차피 섞인대. 섞이면 몰라. 어차피 섞여 기름끼리. 야 진짜 어제 오늘 보면서도 소름 돋았는데 지금 봐도 또 소름 돋는다. 没事儿放心吧. 야 너 싣고 가는 물건이 뭐 오염되는 거 안 무서워? 계속 기사 아저씨는 괜찮아. 아유 야 괜찮아. 마음 놔. 괜찮아. 이 말만 계속해. 有的从上面就是从上面直接你从下边你放一桶再淋下去让微波存一锅好油它那个白油称就是你转了以后那个油在上面 미쳤네. 이게 방금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그 기름을 그냥 뽑아가지고 그 순도 검사하지 않냐라고 하니까 어차피 그 배유들은 콩기름 위에 뜬대. 그럼 그 꼬리에서 기름을 뽑으면 좋은 기름 나온대. 그거 검사하면 통과된대.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가 지금 큰일 났어. 중추량이라는 중국의 그 비축식량 회사 뭐 이런 데야. 대기업이야. 여기 지금 난리 났어. 이거 지금 CCTV에서도 뉴스 나오고 중국 뉴스에 이게 쫙 깔렸는데 사과는 1도 없어. 일단 봅시다.
자, 여기 지금 销售经理 여기 뭐 판매 경리 판매 뭐 팀장 뭐 이 정도 되겠지. 거기 지금 전화해서 전화 인터뷰 하는 거야. 하는 얘기가 우리 검사 안 한대. 어차피 검사해도 우리 구별 못 한대. 이게 영업팀장이 할 소리야? 酶制油它的主要成分是碳氢化合物其 이건 이제 뭐 다른 그 학자가 기름의 주요 성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석유 이런데 화학유 이런 데는 어떤 성분이 들어가고 그 중에 어떤 성분이든 사람 건강에는 무조건 해로울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중독까지 갈 수 있고 장기간 장치使用 장기간 먹으면 그거는 중독까지 될 수 있고 그런데 여기서 이 학자가 하는 말이 酶制油 그러니까 석유 등 그쪽 기름은 그래도 깨끗한 편에 속한다. 만약에 그 기름차가 다른 무슨 화공 액체라든지 화학 액체 뭐 폐유 이런 걸 싣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식용유는 더 좋댄다 이거야. 만약에 진짜 독성이 높은 그런 화학 액체를 싣다가 식용유를 실으면 그거는 당신이 상상 못하는 진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지금 어떤 학자한테 교수님한테 전화 인터뷰하는 소리입니다. 직접 접촉을 하든 혹은 흡입을 하든 다 인체에 都有可能对人体产生危害 다 인체에 위해가 될 수 있다. 그 중에서 산이라든지 뭐 중금속이라든지 신경계라든지 호흡기라든지 다 손상이 올 수 있고 이 사람은 이처 이品이관 이게 무슨 뜻이냐? 한 차에는 한 품종만 한 개에 담아야 된다. 똑같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차가 식용유만 끄는 차야. 그러면 매번 담을 때마다 식용유만 담아야 되고 이 차는 석유를 담는 차야. 그럼 매번 담을 때마다 석유만 담아야 되고 근데 여러분들 충격적인 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하나? 한국도 설마 기름차에다가 이 기름 저 기름 다 담는 거 아니야? 한국은 식용유 차에는 식용유만 담고 석유 차에는 석유만 담고 이렇게 하겠죠? 한국 거기에 대해서 기준이 있나? 여기 혹시 유튜브에 이쪽 전문가 있으시면 댓글로 한국의 기름은 어떻게 운반되고 어떻게 담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자,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한 차에는 한 기름 한 품종만 담아라. 식용유 차에는 식용유만 담고 석유 차에는 석유만 담고 화학 액체 담을 거에는 화학 액체만 담고 이 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중국에 지금 이거는 규정이 있거든. 근데 이 규정이 필수가 아니야. 추천사항이야. 놀랍지 않습니까? 난 이게 법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기는 줄 알았는데 법이 없고 그렇게 하기를 추천한다야. 누가 들어? 이 기사가 지금 중국에서 터지고 나서 난리 났지. CCTV에서도 이거 얘기하고. 왜냐면 이건 뭐 정부 일이 아니잖아. 일단 진짜 말 그대로 온 국민이 지금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이런 지금 사건 사고잖아요. 이게 난리 났는데 여러분들 이게 실제로 옛날에도 비슷한 사건들이 꽤 있었어요. 이게 요번이 처음이 아니야. 이게 처음 적발된 게 아니고 계속 지금 이걸 문제 삼아 취재를 하고 이 뉴스도 터뜨리고 했는데 개선이 안 된 거야. 옛날에도 비슷한 일들이 엄청 많았어요. 제가 또 어떤 사진을 봤냐면 송수이처 이런 탱크가 달린 트럭이에요. 그 위에 종이로 붙여져 있어. 송수이처 송수차 물을 실는 차죠. 종이로 이렇게 붙어져 있는 거야. 근데 그거를 가서 그 종이를 뗐다 그 뒤에 뭐라고 적혀있는지 알아요? 난 눈을 의심했어. 시펀처 시 흡입하다 펀이 뭐예요? 분 인분 똥차야. 이런 일도 실제로 있었고요. 자, 이 기자가 2015년에도 잠입 취재를 한번 했었어. 이때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자, 후난에 한 운송차가 수산화 나트륨을 싣고 갔어요. 수산화 나트륨이고 농도가 50%였대. 그 다음에 헝양이라는 곳에서 광동 퍼샨으로 가져가. 거기에 가서 그 수산화 나트륨을 빼고 그 다음에 뚱관으로 가요. 그 근처겠죠? 뚱관으로 가서 콩기름을 싣고 창샤시에 있는 기름 공장으로 또 싣고 가. 여러분들 수산화 나트륨은요 독성이 강한 염기성 물질로 전체 함유량의 5%가 넘으면 유독물로 분류된다. 독성이 있고 사람이 먹으면 이거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더 옛날로 가볼까요? 2005년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거를 유조차라고 하죠. 기름 탱크 넣는 유조차 전문 세차 업체가 있었대. 전문 세차 업체인데 이것도 뉴스에 난 이야기야. 뭐냐? 자, 그래 뭐 공업용 기름을 나르는 뭐 화학액을 나르는 식용유를 나르기 전에는 그걸 씻어내야 되잖아. 근데 여러분들 아까도 말했지만 이 유조차 안에 그 기름 탱크 씻는 과정은 굉장히 어마어마해요. 복잡해. 그런데 그 유조차 세차 전문 업체가 있었는데 거기 세차 과정을 봤더니 그냥 물로 한번 채우고
빼. 그게 끝이야. 그러니까 세척을 해도 야 이걸 바로 잡으려면 어디서부터 때려잡아야 돼? 여기까지 얘기하면 제 방송을 보시는 수많은 중국에 여행 갔다 오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중국 가서 방송을 찍어 온 유튜버 분들이라든지 뭐 BJ 분들이라든지 거기 가서 먹방 했죠. 진짜 찬물 껴앉아서 미안한데 야 님들이 먹었던 그 기름은 뭘 씻고 날랐던 무슨 기름이랑 섞여 있었을까? 아 참고로 저는 저는 1993년부터 2008년까지 먹고 왔어요. 저보다는 덜 할 거야. 비법이요? 야 진짜 그런 거 하지 마 정말. 와 이건 드립치기도 좀 그렇다. 아 나도 그러면 마라 요리할 때 석유 한 방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요. 와 토 나옵니다. 뭐 맛의 비법입니까? 와. 아직도 수많은 유튜버들이 중국 가서 길거리에 기름 음식, 튀김 음식, 뭐 볶음 요리, 뭐 호거나 뭐 여러 가지 음식들 먹으면서 oh so good, so delicious, oh my god 막 이런 유럽 애들 진짜 많아. 미국 애들도 많고 미국 유럽 유튜버들 진짜 많아. 제가 이걸 알게 되면 그 친구들 반응은 뭘까? 이게 제일 큰 문제가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중국 추배량 관리集团 이게 중국 비축식량 관리 그룹 관리 회사 이런 기관이 있나 봐.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 사건이 터졌잖아요. 조사하겠다 하고 지금 아무 사과 절대 없고 보상은 뭐 보상 절대 없지. 뭐 어떻게 보상할 거야? 사과도 없고 그냥 조사하겠다 하고 끝. 지금 중국의 공안도 아직 개입을 안 했어요. 뉴스만 난 거야. 뭐 회사 검사라든지 시스템 확립이라든지 이런 움직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뭐 한국이나 뭐 미국이나 뭐 일본이나 이런데 어떤 회사가 이런 걸로 지금 기사가 났어. 야 뭐 기업 조사 들어가고 뭐 세금 털고 뭐 조사하고 뭐 난리 날 거 아니야. 움직임이 없어요. 심지어 여러분들 어제자 소식 그건 내가 오늘 알게 됐는데 이 사건이 터지니까 요즘 중국에서 뭘 하고 있느냐, 여기저기 기름 회사들이 우리 기름은 괜찮다 라고 하면서 중국의 인플루언서들을 앞세워가지고 인플루언서들 요즘 방송에서 뭐 하고 있는지 알아? 기름 먹방 하고 있어요. 말이 이거야. 여러분들 이상한 기사 보지마. 중국 유튜버들 중국 인플루언서들 그 회사 기름 들고 야 니들 이상한 소리 듣지마. 그거는 중국을 음해하려고 하는 세력이 일부러 나쁜 얘기 하는 거야. 야 나 봐봐 나 지금 이 기름 먹잖아. 아무 문제 없어 이러고 기름 먹방을 해요. 기름 딱 먹고 한 말이 봐봐 아무 이상한 맛도 안 나. 이 지랄 하고 있어. 뭐 음해 세력이야. 중국 신징바오에서 났고 CCTV에서도 지금 뉴스가 나왔는데 근데 또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지금 이거 굉장히 큰 사건이잖아. 해외에서도 이 기사로 도배되고 있는데 중국은 또 그 기사 찾기 힘들어졌습니다. 바이두에 여러분들 한국 뭐 네이버 뉴스에만 식용유만 검색해도 지금 중국 식용유 추문 이런 거 겁나 뜨거든. 바이두에다가 중국이 구글이죠. 식용유 쳐봤다. 무슨 뭐 1년 전 2년 전 영상 것들 뭐 식용유 추천 식용유의 뭐 장점과 단점 뭐 이런 거밖에 안 나와. 지금 뭐 식용유 운반 사고 이런 거 한 개도 안 나와요. 그러면서 또 인터넷에 또 시청자 수사부대들 있잖아. 온라인과 막 수소문 해가지고 뭘 알아내느냐, 기름 만드는 거부터 포장 용지에 넣는 것까지 일체제로 돌리는 회사가 어디냐. 그러니까 중간에 운수차들도 직접 회사에서 운영하고 그냥 기름만 싣고 이렇게 일체화로 운영하는 기름 회사가 어디냐. 이거 검색해가지고 그 브랜드 지금 사재기 난리 났어. 지금 중국 일단 그거 사재기 난리 났고 그거 사재기 되기 전에 뭐부터 사재기가 났겠어. 수입 기름 중국에서 지금 동났어요. 중국 대륙에 없으면 걔네들 어떻게 해요? 홍콩으로 넘어가요. 홍콩으로 가가지고 수입 기름들 다 털어와. 수입 기름은 이제 못 구하고 수입 기름은 없으니까 이제 중국 회사 중에서 그래도 기름차로만 기름 싣는 회사가 어디냐 검색해가지고 그 회사 기름 동나고. 그때 분유 사태 때 기억나죠? 분유 사태 때 그때 중국 사람들 여행 가면 일단 분유를 실을 수 있는 만큼 가득 실어서 와요. 심지어 뭐 이런 거 있잖아. 중국의 해군들 해외에 뭐 이렇게 잠깐 뭐 행사 가서 정박할 때 그 군인들 싹 다 내려가가지고 해외 분유 싹 다 털어왔어. 지금 그때 분유 사태랑 비슷해. 그때 한국 분유 난리 났었지. 그럼 여러분들 이거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본인의 행위가 대중들에게 어떤 악영향을 끼칠지 모르는 그런 교육 수준인 건가? 아니면 이건 알고도 상관 안 하는 그런 도덕성 문제일까? 극한의 개인주의. 나만 아니면 돼. 상식적으로도 석유 담는 탱크에다가 식용유를 담으면 안 된다는 거는 그건 상식적으로라도 알 수 있지 않을까? 아무리 초등학교 졸업했다 해도 저는 이거는 극단적인 개인주의와
제일 상관이 크다고 봐요. 얼마 전에 중국에 그런 사건도 터졌잖아요. 어떤 인플루언서가 뭐 어디 가서 뭐 이렇게 방송을 했나 봐. 근데 거기 가서 무슨 방송을 했던 간에 시비가 붙어가지고 그 인플루언서가 때려 맞고 있었대. 맞고 있었는데 결국엔 걔 맞아 죽었어요. 근데 그 맞고 있는 그 과정에서도 말리는 사람들은 없고 주위에서 다 오오 거리면서 다 찍고만 있어. 와, 사회가 언제 이런 사회가 됐죠? 그리고 중국에서는 또 이런 문제를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네이주엔이라고 해요. 네이주엔. 여러분들 요즘 중국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잘 아시는 분들은 네이주엔이라는 단어를 들어봤을 거예요. 네이주엔이 뭐냐? 중국의 인터넷상의 유행어인데 비이성적인 내부 경쟁을 뜻하는 말이에요. 네이주엔. 자, 어떤 비이성적인 경쟁이냐? 원래는 이런 게 있어. 트럭 운반비가 예를 들어서 기름을 운반하는데 1톤에 400元이야. 한국 돈으로 약 8만 원. 예. 그런데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많고 얼마나 또 경쟁이 심하겠어. 그럼 너도 나도 가격을 조금이라도 낮춰도 일을 많이 받기를 원할 거 아니야. 그럼 가격이 떨어지겠지. 그러다가 생각해낸 게 갈 때는 식용유를 싣고 가고 올 때는 공업유라도 싣고 오자. 석유라도 싣고 오자. 그럼 양쪽으로 돈 벌잖아. 그러면서 지금 1톤의 운반 가격이 원래는 400元이었는데 200元으로 됐어요. 아무리 경쟁을 한다 해도 이건 누굴 위한 경쟁이고 다 같이 죽자는 경쟁 아닙니까? 이건 실제로 이거는 경쟁이 치열해서 죽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건 독국물을 마시고 죽는 거 아니에요. 식용유에 독이 타 있으니까. 이런 네이주엔 현상, 비이상적인 내부 경쟁 때문에 지금 중국에서는 이런 문제가 또 터지지 않았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댓글들, 지금 이 기자는 거의 또 이제 인민 영웅이 된 상태죠. 뭐 중국의 시장 감시국보다 기자 한 명이 홀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근데 저 기자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 지금 이 일이 워낙 크게 터졌으니까. 이 기자가 영향력 있는 기사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잠입 취재 전문이니까. 옛날에 이 기자한테 중국에 피자헛도 틀린 적이 있어요. 피자헛이라고 하면 그 브랜드 편판이, 지금도 중국에서는 피자헛은 굉장히 우수 음식 업체예요. 사람들 가서 뭐 피자헛 많이 먹고 피자 맛있고. 근데 옛날에 이 기자가 피자헛에 들어가서 잠입 취재를 했는데, 피자헛에도 이게 뭐 많이 튀기잖아요. 뭐 기름을 많이 쓰잖아. 그 튀김용 기름을 10일에 한 번씩 갈고, 그 다음에 냉동고에 있는 식자재들, 뭐 얼린 새우, 얼린 소고기 이런 것들 유통 날짜가 지나잖아요. 그거 그냥 그 위에다가 유통 날짜 새로 써가지고 한 개 붙인대. 그런 거를 이 기자가 또 다 찍어가지고 중국의 피자헛 한번 턴 적도 있고. 더 역사로 더 짚어 나가보면 이와 비슷한 뭔가 운송에서 생겨난 사고들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진짜 이거는 야, 내가 이 기사를 찾아냈다. 내가 이 기사를 찾아냈어. 여러분들, 진짜 이건 진짜 토 나오더라. 1988년에 중국 상하이에 집단 A형 간염이 걸려요. 집단 A형 간염이 걸리면서 그게 얼마나 많냐면 31만 명이 A형 간염으로 발병하고 47명 사망. 경제 손실 약 5억 yuan, 한국 돈 1000억이죠. 1988년도에 1000억. 근데 이게 어떻게 생긴지 알아요? 이 사람들이 뭘 먹었는지 알아? 조개를 먹은 거야. 근데 왜 그 조개 위에 그렇게 득실득실한 그런 병균들이 있었던지 왠지 알아요? 자, 이것도 운송 문제인데 옛날에 그때 상해에 이렇게 배가 있었대요. 근데 그 배가 이제 쓰레기 이런 거를 담고 제3국에 가서 이거를 버리고 오는 그런 쓰레기 배였던 거야. 정확히 말하면 오줌 배였던 거야. 근데 그 배가 가서 그 쓰레기를 버리고 돌아오면 또 그게 비어있잖아. 거기에다가 조개를 싣고 온 거야. 근데 거기에 조개를 싣고 조개가 보이면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조개 위에다가 오물 이런 걸로 덮었대. 그러면서 1988년도에 A형 간염 쓰나미가 한번 쓸고 갔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 이런 1980년도에 이런 문제가 터졌으면 여기에 대한 규제라든지 법이라든지 뭔가를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야. 아직까지도 뭐 규제 라인이 없어요. 한 차에는 한 종류의 기름만 실어라. 식용유는 식용유만, 석유는 석유만, 화학유는 화학만. 근데 이게 법이 아니야. 추천이야. 그렇게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추천 누가 들어? 법도 아닌데. 돈 많이 벌면 장땡이지. 근데 지들은 모를까? 그 기름을 지들 식구가 다 먹는 줄? 지도 먹는데? 근데 좀 정말 아이러니한 게 봐봐. 중국의 식품관리법, 그 식당 조리실 관리법 이런 거는 또 까다롭다? 이런 법이 있어. 고기 썰던 칼로 야채를 썰면 안 된다. 이런 법도 있고, 고기는 따로 보관하고 야채도 따로 보관해야 된다. 이런 법도 있어. 근데 참 이 식품관리법에는 이렇게 까다로운데 이 운송에 이거 그 관리 잘하면 뭐해? 싣고 오는데 다 지금 독 타버렸는데.
여러분들 느껴지는 게 있지 않아요? 이렇게 빨리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낸 이 중국 뒤에는 보이는 중국은 의리의리하지만 이 안 보이는 중국은 정말 우리 상식을 뛰어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발전 안 된 곳들이 아직도 이렇게 많다는 거. 여러분들도 지금 제 방송 보고 있는 분들, 그리고 제가 이걸 유튜브에 올렸을 때 보시는 분들, 그분들만 이 안 보이는 중국을 알게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모르는 사람들은 이건 영원히 몰라요. 중국의 진짜 이 관리체제, 식품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영원히 못 봐. 관심 안 가지면 몰라. 그 모르는 사람들은 또 중국 여행 가가지고 와 이거 진짜 맛있다. 나도 이거 모르기 전까지는 중국 음식 엄청 좋아했는데 야 이걸 보니까 배신감이 일단 지금은 건강하잖아요. 저요? 그것 때문에 수명이 줄었을지 누가 알아. 또 이제 중국 네티즌들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중국이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출한다 했을 때 중국 난리 났었죠 그때. 아 중국 그때 노 재팬 일본 물건 안 사고 뭐 일본 물건들 부시고 그때 어마어마했어. 난리 났어. 그러면서 일본 해산물 불매에다가 일본 미친 듯이 공격했지 그때. 그리고 실제로 중국이랑 일본 뭐 사이도 별로 안 좋고 일본 물건 뭐 노 재팬 하는 거는 뭐 옛날부터 유명하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들 입에 직접 들어오지도 않는 그런 물건은 그렇게까지 비하를 하면서 정장 근 수십 년 동안은 독기름을 마시고 있었다 이거야. 노제팬은 한국 아니냐고. 노제팬 중국이 훨씬 세면 셌지. 한국은 그리고 그때 그 정권 그 정치 이슈 때문에 그런 거고 지금 또 노제팬 없어졌잖아. 한시 한순간에 살짝씩 일어나는 거지만 중국은 그 역사가 깊어요. 지금 한국에 뭐 노조팬 어디 있어. 정권 바뀌고 지금 또 뭐 정부와 일본 정부 사이에 또 짝짝꿍 잘 맞고 서로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사과하고 그러면서 또 한국 사람들 여행 엄청 가고 일본도 오고 뭐 지금 또 분위기 좋잖아 지금. 그건 그냥 일시적인 거지. 중국의 노제팬은 역사가 진짜 길어요. 저는 제일 충격적인 게 중국의 샤오펀홍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소분홍, 샤오펀홍. 얘네들은 딱 검색하면 나와. 샤오펀홍이 무슨 뜻이냐면 야, 한국 네이버에 쳐도 나오더라. 신기하더라. 인터넷상에서 애국주의를 외치는 젊은이들.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애국을 해. 나라가 뭘 잘못하든 뭐 독기름을 만들든 뭐 국민들을 어떻게 탈취해가든 상관없어. 그냥 애국, 맹목적인 애국. 이런 샤오펀홍들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 뉴스들 가짜다. 야 기자가 이렇게 취재해가지고 영상까지 이렇게 찍어놨는데 그 가짜다. 중국을 음해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만들어낸 가짜 뉴스다. 니들 그거 듣지 마라. 그러면서 야 봐봐 이 기름 봐봐 내 마셔볼게. 이상한 맛 아무것도 안 나. 괜찮아. 니들 그런 거 이상한 거 보지 마. 이러고 있어.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는 기사 몇 개는 아직 찾아볼 수 있지만 검색하잖아요. 이제 바이두에 식용유 검색하잖아. 지금 이렇게 큰 이슈가 있는데 식용유 검색하잖아. 식용유 아니 그 관련된 기사로 깔려야 되는데 몇 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검색어에는 더더욱 없어. 그리고 어떤 이제 유튜버들이 그런 걸 올렸대. 식용유 브랜드별로 어떤 식용유는 어떻게 만들고 야 그걸 조사한 사람도 대단해. 어떤 식용유는 운송을 어떻게 하고 어떤 식용유는 일체제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고 이런 거를 정리해서 올렸는데 그런 리스트들도 지금 다 삭제됐대. 그건 되게 좋은 일이잖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잘 알고 좋은 거를 사 먹자. 이 식용유 회사는 뭐 식용유 만든 과정부터 그 다음에 운반까지 다 그 회사에 있는 일체제 시스템으로 한다. 이런 거를 선별해 놓은 그런 리스트도 누가 만들어서 올렸거든. 그런 것도 없어졌대.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다 여러분들한테 말해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